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당일 시황 정리를 하고 또 시황 정리를 통해서 많이 급상승하고 올라간 종목들 또 이 종목들을 토대로 다음 날 새로운 시장이 열려질 때 또 다른 종목들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시황 정리도 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보기도 합니다. 대한전선 대단하죠, 이 친구. 자, 이제 금요일 날 시장 정리라 딱히 금요일 거는 매일 당일 날 하는데 금요일은 이제 시장이 월요일 날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치는데 굉장히 강하죠. 자, 대한전선이 보면 이렇게 코스피 1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이 계속 이제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호반그룹에 인수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 그런 것도 커졌고 또 오늘 11일부터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전선 시총 2조짜리예요. 2조 7천억짜리인데 총 매출액은 1조 5천억, 1조 6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출액이고요. 자,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지금 쫓아가 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요. 뭐 하루 단타나 스캘핑이나 아주 빠르신 분들, 고수 영역이죠. 이런 분들 아니면 좀 힘들고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는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돼. 이렇게 18년도 5월 달에 고점이 2,300원쯤에서 가볍게 뚫고 자 이제 두 번째 고점이 5,600원짜리인데 16년도 3월 달에 형성된 거예요. 이 5,600원이란 이 고점 5,900원의 고점만 가도 다시 여기서 또 상한가인데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주식은 신의 영역이라 우리가 더 갈지 못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규 매수 타임이나 뭐 이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대한전선이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자 일진전기도 꽤 급등했어요. 일진전기도 요새 계속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5월 27일 날 9% 갔다가 3% 종가 마감한 이후에 6월 22일 날 상가를 못 갔죠. 24% 갔다가 15% 마감 하루 쉬고 자 금요일장에서도 14% 갔다가 이렇게 8%대 마감을 하였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대한전선은 뚫은 자리가 있고 일진전기는 아직 못 뚫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고점의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7,090원이에요. 7,000원쯤 되죠. 사실 7,000원쯤만 가도 이제 상한가가 됐었는데 도달을 못했고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에 변곡점이 8,000원대까지 보여요. 굉장히 강하죠. 이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보면 일진전기는 외국인이 좀 매도했고 기관 투신 다 들어왔고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죠. 사실 일진전기의 재무 상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비싸지 않은 가격이에요. 자, 시총이 2천억짜리죠. 시총 2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액을 7천억, 6천억, 7천억씩 움직이고 올리고 있죠. 굉장하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좋고 현금 유보율이 751%, 부채 비율이 160% 나름 약간의 재무 건전성은 좀 있어요. 연기금도 잘 들어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크다 보니까 자, 원래 이 세계 장부상 가치가 8,400원짜리가 지금 0.69배 받고 있는 거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점의 매력은 있어요. 하지만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월봉에서 바닥을 탈출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200원대. 왜 중요하냐면 이 5개월 선이 이렇게 산처럼 둥그스럽게 생긴 이 부분이 가까이 매물대 역할을 하는데 이 매물대 이번 달에 그냥 뚫고 나가고 있죠. 이때 형성된 게 18년도 5월 달에 형성된 5,200원짜리.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 이틀 밀렸을 때 이 5,200원짜리를 좀 힘들었었는데 이 5,200원짜리를 가볍게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200원짜리만 이렇게 가볍게 돌파해주면 추후에 5,20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또 한 번 8,000원대까지 갖다 밀렸을 때 이 5,200원짜리는 절대 깨지 않는 게 꽤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최초의 옷을 회복한 게 이렇게 5월 말일인데 5월 말일 옷을 회복해주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대량 거래가 다 들어왔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많이 기인을 해요. 자,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인 대량 거래죠. 앞으로 조정을 받아도 5주선만 이틀 하지 않으면 됐긴 하지만 일봉에서 이제 쫓아가기에는
재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싸고 수급이 좋아졌다 하도 약간 무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쯤이나 여기서 사신 분들이라면 이제 보유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언제나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지만 여기서 쫓아가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물론 이제 주린이 분들도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조금 단기성이나 좀 스킬이나 이런 주식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이 순간 대응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좀 좋아 보이는 위치까지 와 있어요. 사실 이 월봉에서 위치가 좀 낮을 때 이럴 때 샀으면 이제 좋긴 한데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 쫓아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반드시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순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밑에 싸게 산 입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빠른 스케일이나 이런 분들이 대응하기 좋아요. 물론 재무적으로 보면 아직 여력은 있어요. 시총 2천억짜리가 보통 7천억, 6천억씩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라인도 단단하고, 특히 PBR분이 0.69배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가치에 비해서 싼 건 맞아요. 차트는 높지만, 그렇지만 일봉에서 어쨌거나 순간 급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거에 맞는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가온전선도 좋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 6월 20일 날 상한가 가고 이틀 정도 이렇게 높게 떠서 일단 버텨주고는 있죠. 보통 이렇게 갔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버텨주고 있는데 역시 월봉의 위치가 꽤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평점 딱 맞고 있죠. 지금 꼬리가 여기인데 가격대로 보면 5만 1,000원쯤 돼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49,705만 원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갔다 올 때는 갔다 왔고요. 주봉에서도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 대량 거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시연에 이틀 정도 쉬고 있는데 사실 부담은 있죠. 벌써 30%에서 이날 고점이 11% 찍고 다시 이때도 4% 이전 날도 4% 찍었기 때문에 얼추 40% 순간 급등을 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이게 전선주들은 조금 단기 대응이 빠르신 분들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재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시가총액이 1,8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8천억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기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보다 커요. 더군다나 현금 유보율이 1200%, 부채율이 139%, 재무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걸 갖고 있죠. 사실 강원전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구리 가격 고공행진에 강세 이렇게 떠 있지만 구리 가격에 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친구고요. 올해 인플레가 되면서 모든 자산들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슈도 강원전선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로 또 엮이면서 자 이렇게 더 심한 이제 그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탄력받는데 채찍이 가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원전선은 기술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친구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 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미리 맞출 수 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6만 원대예요. 6만 원대 가면 자 지금 상한가가 됩니다. 6만 원대까지는 혹시 갈 수도 있고 그게 판단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선 돌파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황은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벌써 상한가 시원하고 10몇 프로씩 두 번이나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하시고 빠른 대응 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이렇게 좀 스킬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해요. 이 주식이 결국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상한가 시원하고 큰 수익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순간 대응을 할 때 철저하게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거나 빠른 대응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이런 분들한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당연히 같이 관심 갖고 신경 써봐야 될 종목들이 바로 전기 관련주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전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전기주들, 자, 시황 정리는 이래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다 올라간 종목들 미리 찍는 것도 좀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다 올라간 걸 뭐하러 찍나 이런 말씀 드시는 분들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황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올라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황 정리는 필요한데 일단 전기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선도전기, 광명전기, 재롱장기, 재롱산업, 세명전기 이렇게를 조금 더 신경 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광명전기를 보면 자, 광명전기 시총이 1,200억짜리예요. 코스피 775위에 랭크돼 있죠.
시총이 이제 이 1200억짜리인데 매출이 자기 시총만큼 올려야 1100억, 1300억.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대단했던 거죠. 자기 시총에 몇 배를 올리고 있으니까. 자, 어쨌거나 저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367%, 부채 비율이 47% 나름 그럭저럭 괜찮은 재무 상태를 갖고 있어요. 자기 시총만큼 매출 올리니까 당연히 PBR이 장부 가치가 2,300억 원인데 2,200원 1.2배 받고 있는 2,900원대를 받고 있죠. 이 광명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 수배 전반, 이렇게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 시스템 이런 걸 하는 기업이에요. 이 광명전기라든가 이 세명전기라든가 선도전기는 우리나라 4차 철도산업 관련해서도 전기 섹터는 반드시 관심 가져 보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전기 또한 그쪽 섹터에 있죠. 이 광명전기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월봉에서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이때 21년도 2월달, 올해 2월달에도 급등 한번 했었고 다시 돌아서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큰 골든 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낙 급등하면 예전 고점인 3,400원대 이날 21년도 저번 달 4월달에 고점 2,850원 찍었어요. 저희 친구 사실 3,400원 갈달았거든요. 이달에. 근데 저번 4월달에 자 못 갔기 때문에 이제 5월달에 못 갔기 때문에 6월달에 갈 확률이 있는 거죠. 고점이 자꾸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추세가 우상향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고점에 도전한다면 3,400원대가 되고 3,400원대는 이제 상한가 근처가 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광명전기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이 중기 추세를 확증짓거나 또는 매물대를 뚫어놓는 게 좋은데 지금 전기들 자체가 전체보다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올라간 상태예요. 즉 섹터 자체가 앞으로 주도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철강주 막 급등하기 전에 철강주가 주도주 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죠. 큰 섹터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아주 주도 섹터가 됐는데 지금 전기주들이 바로 이런 데 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럼 반드시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고 잘 타고 갈 수 있으면 큰 상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 상향 속에 있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는 즉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아도 한두 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죠. 더군다나 금요일날 5일선을 지켜준 이 종가는 앞에 그동안 굉장히 못 뚫었던 매물대를 완벽하게 뚫어놓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한두 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광명전기도 반드시 관심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전기주 섹터들은 다 이렇게 그 관심권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철강주 하나가 날아갔다고 그래서 다른 게 못 가는 게 아니죠. 문배철강이 날아간 다음에 삼연철강, 한일철강들이 다 쭉 따라서 올라갔듯이 일진전기가 갔으면 나머지 전기주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황 정리는 그래서 중요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보면 자, 시총이 790억짜리가 매출이 190억.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매출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맛은 있는데 자, 현금 유보율이 800%, 부채 비율 13% 나름 재무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4,700원 받아야 되는 주식인데 PBR이 1.12이다 보니까 자 5,2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세명전기의 기술적인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둥그스럽게 돌아가는 즉 우리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런 형태죠. 60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뚫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들이 알아서 60개월선 뚫어놓고 안착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벌써 가고 있는 게 광명전기죠. 자, 이런 자리에서 발견했다면 둥그스럽게 돌아 나가서 60개월선을 알토르파 안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착하고 또 날라갔죠. 그러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명전기가 좀 늦긴 해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이런 데쯤에서 매수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봐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고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5선 회복해놨어요. 전기주는 다 그래요. 보시면 5주선 회복과 함께 앞에 있는 매물대를 깔끔하게 다 뚫어놨는데 자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저번 주에 5주선의 회복에 힘입어서 이 종목이 꾸준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날 6월 2일 날 21선 회복해주고 안착.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죠. 또 하나 요번에 이 매물대 하나 자리에 붙여놨는데 광명전기도 똑같이 요 매물대를 뚫어놓은 것처럼 세명전기도 이렇게 깍듯하게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추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세명전기는 해저터널 테마에도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24일날 해저터널 테마가 올라갈 때 이렇게 세명전기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송배절로 가설 전철 선로형 금고려동의 제조업체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세명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처가 한국 그 철도공사 이래요. 그러니까 거래처 자체가 좋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4차 그 철도 산업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발주는 당연히 이렇게 한국철도공사 이런 데서 하겠죠. 또 지하철공사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도 얼마든지 예상이 되고 그런 거에 발 맞추어서 주식이 벌써 추세가 우상향으로 유지되는 거죠. 주식을 매수할 때 절대 우하향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우상향에서 매수해야지 수익을 키워갑니다. 자, 우하향에서 매수해서 물타기 하면 물타기 할수록 손실이 커지지만 우상향에서 주식을 더 사면 살수록 자 비중이 늘어나고 수익이 커지죠. 주식은 50원에 사서 100원에 사서 200원에 사서 500원에 파는 거죠. 100원에 사서 50원에 물타기 20원에 물타기 해서 100원에 본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을 때 이 종목을 분할로 더 비중을 키워가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맞아요. 세명전기 차트 또한 차트 및 이슈와 재무가 어느 정도 맞아있는 자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선도전기인데요. 물론 재룡전기나 이런 종목도 좋은데 이 종목들 영상도 또 있어요. 선도전기를 보면 역시나 월봉에서 추세가 아주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5개월선이 60개월선은 골든 크로스 기술적으로는 여기 와 있는 거고 저번 달 한 달 가볍게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5개월선과 6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크게 상승이 될 건데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의 전향의 확증을 저번 주에 했죠. 자, 추세가 쭉 살아있는 상태에서 5주선을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벌써 5월 14일에부터 이렇게 3주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 친구. 조정 받고 이번 주에 추세 전환이 되는 5주선 위에 회복시켜놨습니다. 추세의 전환이 엄청 중요해요. 하락 추세나 조정 추세에서 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자리는 일봉에서 5주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뭐 항명전기나 세명전기하고 똑같이 자,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양봉 2개 떴고요. 또 앞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깔끔하게 지금 뚫어 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이 광명전기나 세명전기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선도전기 붙여놨기 때문에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월요일날 살짝만 갭 뛰어서 올라가서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자, 선도전기는 매출이 시총이 800억짜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742억짜리예요. 근데 매출이 800억이죠. 자,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적자가 났었지만 이번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 650%, 부채 비율이 88%로 나는 굉장히 단단한 이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진 않고요. 특히 5천원대 위에서 놀아야 되는 주식이 이제 0.78배 장부 가치를 못 받고 있죠. 자, 광명장기 장부 가치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리보다 더 높은데 선도전기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이 선도전기가 자기 자리가 오게 되면 주가가 5,200원대가 되고 이 친구는 지금의 상한가 가격이 되죠. 그래서 선도전기도 저평가적인 조금 매력이 있어요. 이 선도전기는 철도 테마에 완벽히 엮여 있죠. 자, 철도 테마에 엮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4차 철도 산업 관련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 부산교통공사하고 56억 450만 원 정도의 이 노후 변전 설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날 공지했는데 계약 기간이 2022년도 6월 28일까지예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절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반하지 않고 또 하나 추세에 반하지 않아요. 이 추세라는 거는 이제 일봉에서는 보는 게 아니에요. 일봉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좀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월봉에서는 상승 추세를 한번 잡으면 이렇게 주식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강해요. 우리 상승 추세할 거야. 추세를 잘 유지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주봉 같은 데서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즉 일봉은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도전기 또한 다른 전기주 볼 때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전기주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4차 철도산업 말씀드렸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철도산업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두 개인 현대로템과 우원개발을 볼 건데요. 자, 현대로템을 보게 되면 시총이 2조 4,600억짜리죠.
요번에 조금 급등했다기 많이 올라갔다면 좀 올라갔는데, 자, 이 현대로텀이 한국전력과 함께 전력 분야 공사 작업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나선다고 그래요. 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날 발표했는데, 현대로템 차트를 보면, 이 친구 일봉에서 보면, 요렇게, 자, 5%대 올라갔습니다. 이 시총 2조짜리가 매출이 얼마로 올라가냐면, 자기 시총만큼을 넘는 2조 4천억, 2조 7천억. 자, 올해는 2조 8천억까지 예상이 되죠.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특히 모든 뉴스나 이런 게 떴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게 높은 데가 아니라, 월봉에서 아직은 자 중간쯤에 있는 대바닥권도 아니지만 추세를 타고 올라간 중간에 있는 거죠.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강한 골든크로스가 생겼고 5개월선이 잘 위에 있습니다. 주식은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이동 평균선이 5개월선이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 전환이 되는 5월 21일에 전환시켜놨죠. 우리 돌아나갈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약간 악성 매물대를 뚫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1년도 2월달 올해 2월달에 생긴 중요한 매물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돌파해놓고 올려놓고 있죠. 이 상황만 잘 유지가 되면 추세가 유지되고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봉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이때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나 있고 추세가 우상향에 있다 이러면 누군가 관심 갖고 이 주식을 모으는 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제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해서 잘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현대로템도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우원개발을 보시면 시총이 이렇게 1200억짜리예요. 시총이 1200억짜리인 회사가 매출이 2000억, 2900억, 3000억. 즉 자기 시총의 2배 가까이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분기에 300억씩 나요. 현금 유보율은 1000%, 부채 비율 60%입니다. 자기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좋다 보니까 아직은 PBR이 낮죠. 장부 가치상 5,500원짜리가 이제 1.29배인데 사실 일도 안 되는 종목들은 너무 좋은 거죠. 자, 1.29배짜리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원개발의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월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뻗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물론 이제 음봉 떨어지고 양봉 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돼 있죠. 특히 더군다나 앞에 뚫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변곡점과 매물대들을 완벽히 소화해놓고 가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해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주선 회복을 못 해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모든 주식은 5주선 회복해 줄 때 제일 강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밀려서 20선까지 올 수 있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5선이면 살짝 올려놓고 앞에 있는 매물대만 뚫어줘 주면 이제 이 월봉에서 장기 매물대는 뚫었지만 중기적으로도 작은 매물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원개발은 이렇게 20년도 1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하고 요번에 생긴 자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자리만 간단하게 돌파해 주면 추세를 유지해서 꼭 우상향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요새 두산중공업 주가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자, 우원개발을 보시면 이렇게 두산중공업과 486억 원 규모의 고속국도 건설 계약권이 있죠. 총 금액이 468억 원 규모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코로나 SOC 투자수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개발도 실적과 관련해서라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대량거래와 함께 주식이 순간순간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많이 떨어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변동성이 세지는 거예요. 자, 이날 한 10%대 이때 7%대 한 20, 30% 올라가면서 조정. 근데 좀 가격 조정이 깊었죠. 다시 턴. 이렇게 된 거죠. 이 턴할 때 이 친구가 물론 21선이라든가 주봉의 옷을 완벽히 회복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직 회복 못했어요. 하지만 회복 못했을 때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죠.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권에 들어온 거예요. 자, 월봉에서 우하향일 때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일 때 싸게 준 건 싸게 주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면은 물리게 되고 크게 손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사서 들어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요새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도 강하기도 하지만 또 실적에도 좋은, 그러고 앞으로 좀 회사가 하는 일이 실적이 좋아질 만한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고요. 전기주와 이 철도주는 조금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메널티라든가 이 미엔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듯 못 움직이고 있죠. 사실 한국메널티 같은 게 보면 애매해요. 이 친구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때가 그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핫하고 좋았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시 2차 상승하고 있는데 이베이 매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어쨌거나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아직은 5일선 근처에 잘 버텨주고 있고요. 월봉에서는 예전에 뚫어줘야 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아직 못 뚫어주고 있어요. 이 가격대가 13,000원대예요. 이때 16년도 3월달 이렇게 16년도 4월달이 됩니다. 못 뚫고 이것만 뚫어주면 15,000원까지 그냥 가죠.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을 완벽히 회복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번 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돌아 나가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일봉에서 5일선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사실 이베이 관련 매각 이슈는 계속 시장에 지금 있어요. 자, 이베이 코리아, 뭐, 세주인 윤곽, 뭐, 사파전, 이렇게 있고요. 분입찰, D-3, 7일이죠? 뭐,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 매각 입찰, 세주인 누가 될까라는 등, 이베이 관련된 계속 이슈는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매저티는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아주 깔끔하게 딱 뚫어주면 좋은데,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넨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미넨지는 사실 자회사 센트럴뱅크가 이베이 코리아의 간편결제 관련주예요. 그래서, 자, 이베이 매각해서 보고 있는데, 미넨즈는 꼭 이베이 매각 관련 아니더라도 원체 추세가 잘 살아있고,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 2분기에도 더 큰 실적을 예상되죠. 그러니까 실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친구도 순간 급등하면 2만 3, 4천 원 상한가 근처인데, 여기를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관심권에 있습니다. 특히 중기 추세 상승이 확증되는 5주선을 회복해 놓은 후에 이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하루하루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도 역시나 좋은 모습의 상태고요. 일봉에서도 5일선을 완벽히 회복해놨어요. 이 친구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떨어졌다 괴롭히는 것 같아도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넨지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당일 시황 정리와 함께 시황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